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추진당협위원장 기자회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새로운 구미로 도약을 위하여 추진체 역할을 하실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갑선 구미갑 당협위원장이십니다. 국민의당 김경훈 구미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다음으로 바른정당 권오월 최고위원 겸 경북도당위원장이십니다. 다음 바른정당 상주 김진욱 당협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홍종 구미갑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추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발표문은 국민의당 이갑선 위원장과 바른정당 구미갑 윤홍종 당협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8년 황금개회를 비롯해서 우리 구미 지역 언론인들 비롯해서 당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진작에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늦었는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 1월 18일 날 우리 국민의당 당대표 안철수 대표님과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님이 나란히 손잡고 공동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찬성의 부분에서 힘을 실고자 오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추진 당협위원장 기자회견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원외협의위원장들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1월 18일 통합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낡은 기득권 구태 정치를 타파하고 지역 분권형 정당 구조를 위해 원내외 협력체제 등의 반영된 정당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합개혁신당 가칭에 참여하는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 구미시 당협위원장들은 당원과 그리고 당과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각하고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개혁신당을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협위원장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당협위원장 체제는 현재 한국 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와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극단을 독점하고 서로를 이용하며 나쁜 공생구조를 고착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과 유승민 두 대표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낡은 기득권 구태 정치 타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이에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의 통합선언을 현실 정치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구미지역 양당 당협위원장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 강력을 세우고 이를 지역 정치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뒷부분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 행동 강령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협위원장 협의체는 통합개혁신당의 힘찬 출발과 미래를 위해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가 약속한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 헌신하고 지금의 시대 정신과 국민의 여망을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둘째, 오랜 세월 경북과 구민은 일당 독주 체제로 정치적 경쟁력 상실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 반영에도 큰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미 지역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당원들은 통합개혁신당에 적극 참여하여 정치적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경북과 구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개혁적 보수 교체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합니다. 셋째, 구미의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다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자각하고 구미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미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구미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항만으로 연결되는 물류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 산업단지, 대구 신공항, 포항 철강단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KTX 노선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미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여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공동체를 구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금호산과 낙동강변 종합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당 구미시 당협위원장들과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권오울 바른정당 경북도당 위원장님, 타지역 당협위원장님들은 이 다짐을 반드시 실천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개혁신당 당협위원장 협의체는 안철수 유승민 대표와 함께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전에 우리 바른정당 경북도당 위원장이신 권오울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자리 같이 해주신 구미 지역 언론인들 고맙습니다. 원래 무술의 판매 좋은 기사 많이 쓰시고 또 가끔은 특종을 하는 그런 쾌거로 이러시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미 지역의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하자, 힘을 합쳐서 뭔가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나라 정치도 바로잡고 정당 정치도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을지역의 윤종호 위원장님이 지금 창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급히 오는 중입니다. 제안을 좀 늦출까 하다가 이미 약속이 된 시간이어서 아마 마칠 때까지 오거나 아니면 다음 일정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전에 시간 조율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갑선 위원장님, 김경훈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바른정당 가비위원장을 맡으신 유동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미를 찾아올 때는
5천년 가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도시, 그리고 그 어르신의 고향,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구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추진체를 구미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도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 먼저 시작하자. 그 다음에는 안동으로, 포항으로, 경주로, 경산으로 쭉 23개 시군 12개 당협 이렇게 돌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중앙당에서 통합할 때 이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여기 서문에서도 있었지만은 저도 오랫동안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었고 새누리당 10년 동안은 야인으로 지냈지만은 늘 안타까웠던 것이 그런 문제였습니다. 모든 행정에 비판 세력, 견제 세력이 없다가 보니까 실제로 나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지만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해서 경상북도는 내리 3년 꼴찌를 하질 않나, 일선 시군이 꼴찌에 좀 더 머물질 않나, 이런 모든 문제는 정치의 경쟁 구도가 없이 일당 독주로 30년, 40년 흐른 그런 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면은 분명히 비판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거다. 제가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께 또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대안 제시 없이 비판하는 것은 정말 평생 야당만 하겠다는 당이 하는 일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교체를 하고 다음 총선에서 야당 교체를 하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대안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통합되는 개혁신당은 정말 민생정치, 현장정치를 하면서 구미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어디가 아쉬운지, 어디에 분노하는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구미에서 경북에서 힘이 약합니다. 물론 집권당인 민주당도 있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한국당도 있지만은 이 두 당만 가지고 이 지역 문제, 경북 문제 해결은 안 된다 하는 것이 30년 동안 봐왔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들면서 하겠습니다. 저희 윤종 위원장님, 이갑선 위원장님, 김경문 위원장님이 앞장서시고 모르는 당원들 손잡고 나가면서 저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김진우 위원장 이후 당협위원장으로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정말 힘도 보태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가끔 가시다가 말씀 비판도 해주시면서 이 구미에도 경북에도 경쟁체제가 성립되어서 다양한 시민의 의식이 정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내시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저도 인접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경사스러운 오늘 통합 전야제 같은 구미시의 이 새 위원장님 축하드리고, 우리도 우리 당 최고의 거돌 최고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 보수당을 교체를 하고 야당을 교체해서 우리가 한미 군사 협력 문제라든가 한반도 정세를 볼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인물, 예 시대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정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별해서 우리나라를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을 통해서 통합신당이 발족하면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경훈 국민의당 구미위원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당 구미을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언론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2005년도 평양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나름대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 야당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다가 2010년도에 제가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한 10년 정도 제 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언론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정치 우리 경제 뉴스를 보면은 늘 짜증만 나고 또 특히 양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서로 정권을 잡으면은 서로 복수하는 또 국민들한테 이간질만 하는 정치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정치에 봉사하고자 제가 다시 정치의 발을 이렇게 봉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양당 체제에 제가 속하는 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는 우리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에 동참하고자 같이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 또 우리 새누리당에서 또 우리 정말 정치에 바르신 분들이 또 바른정당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정치사에 또 큰 이력을 또 남기셨는데 이번에 국민의당과 또 바른정당이 같이 함께해서 정말 우리 나라의 정치사에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바른 정치를 하고자 이렇게 같이 합당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을 하게 됐는데 특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정치 경제 면을 이렇게 쓰실 때 그동안은 펜만 잡으면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만 났는데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해서 대한정당으로서 좀 더 올바로 정치를 이끌어가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쓰실 때 정치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늘 즐겁고 행복한 글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미 지역에 우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당협위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함께해서 정말 구미에 좀 많이 어려워져 있는 것을 아마 언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경제적인 면이나 또 정치적인 면에서 구미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하실 때 간단하게 한두 질문만 해주시고 응답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예, 저 한국육통신문 발행인 김도영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요 논의 실장인 오늘 그 기자회견 축하드리고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이 일단 오늘 건호울 위원장님께서 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 경북도지사도 출마하실 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 통합 논의가 그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한 간접 홍보의 기능도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신지 그거 하고 앞으로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 끝나면 이 통합된 당의 신당의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논의가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
통합개혁신당의 명칭은 현재 전국 국민을 상대로 공모 중입니다. 공모가 끝나면은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2월 4일날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현재 예정은 2월 5일날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당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한 당명을 가지고 아마 바로 서로 중앙당이 창당이 되고 선관위 등록하게 되면은 그 정당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모하는 정당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바른국민당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또 다른 새로운 당이 나올지는 결과를 보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희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정치 행위를 했습니다. 10년 야인으로 있으면서 배운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배가 뜨지를 않으면은 모든 게 허사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 생각을 굉장히 철저히 제가 지금 다니면서 당 활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른정당의 기초강력 후보 일찍 찾고 단체장 후보 찾고 도지사 후보 찾는 일 그렇게 조금 힘들게 일을 하던 차에 양당이 통합이 되면서 조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특히 통합신당에 바로 참여하면 어떠냐. 저는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참여했다가 오시죠 이렇게 했을 때 통합신당 되면 바로 참여할게요 이런 입장이고 이 자리가 도지사 선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냐?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도지사 나가든 구미시장은 여기 나가신다고 이 선언을 했고 또 어느 분이 구미시장이 나오든 통합신당의 후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 가서 당당하게 앞으로 출마할 후보들을 위해서 우리 통합신당이 해야 할 일, 도당위원장, 최고위원장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도지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현재 바른정당이 처한 상황이 단체장, 광역단체장 출마를 이야기할 정도 위치까지 안 됩니다. 당이 통합이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중앙당에서 선거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어떤 전략 공천을 할지 아니면 경선을 할지 구도가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우리 경북도지사 후보는 어느 분이 나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는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영 기자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네, 경북 IT 뉴스 박명수입니다. 김 위원장님께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권오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각 당마다 내부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통합 취지에 문제점이 없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미 지역에 지금 시장님 후보, 도지사 후보님은 거론됐기 때문에 구미 지역만 봤을 때 도시원 후보 한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마 여기 구미의 통합신당의 시의원 후보는 여기 위원장님들이 협의해서 약 도당 위원장으로는 전 지역의 기초의원 후보는 전부 다 후보를 내야 됩니다.
정수가 2명이든 3명이든 선거구마다 최소한 1명 후보는 다 낼 겁니다. 복수 후보 다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구마다 기초의원 후보는 무조건 다 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역단체장,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는 조금 저희들이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략적 판단은 한국당 후보 대 타당 후보들 연합후보 1대1 구도로 가자. 정말 이 지역에 일당 독주 체제를 종식시키려면은 최소한 여러 후보가 복수로 나오면은 그래도 이 지역의 당 지지도가 한국당이 높으면은 한국당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또 제의를 했습니다. 기초는 각 당이 다 아니고 광역과 단체장은 전략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만 일당 독주를 막을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양당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분란이 끝이 났습니다. 갈 사람들 다 갔습니다. 갈 사람 다 갔고, 국민의당은 언론에서 나오듯이 호남파 일부 의원께서 계속 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또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면은 서로를 위해서 갈라서는 것도 정치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 주류 세력, 안철수 주류 세력과 바른정당 전체 세력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제3의 정당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거다. 의석수는 비록 30석이 될지 40석이 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은 한국당으로부터 실망한 보수 진영, 문재인 민주당 세력의 노심초사하고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진보 진영 일부 이분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교체를 하고 2년 뒤 총선에서는 야당 교체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4년 뒤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 꼭 합니다. 저도 현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하신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이고 다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 바른정당 지도부 보고 이후에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선택한 정권이라면은 1년 동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어쩌자고 이러지? 공약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는 공약을 억지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나라가 다 망가지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가장 비근한 예가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 올림픽입니다.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하다 해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거 뭐야? 우리 이렇게 하려고 평창올림픽을 유치했어? 이거 뭐야 도무지. 대한민국에 예술단 많습니다. 전 세계로 아이돌 많습니다. 왜 그 친구들한테는 공연 무대 제공하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면은 선수단이 몇 명 오르다 논의가 먼저 됐어야죠. 선수단은 그냥 덤이고 이게 예술축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래 평창 올림픽 성공해야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해도 큰 틀에서 박수 쳐야지 하면서도 자꾸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좌파 정권인지 알잖아요. 좌파 정권도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면은 국민의 정서와 의사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를 감안했을 때 통합된 신당은 불안해하는 국민들, 못 믿어하는 국민들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분명히 새로운 정당으로 뚝뚝 선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북에 어르신들 보고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르신 생각 우리 존중합니다. 없고 가난한 대한민국을 부자 나라로 만든 어르신들 로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할 세대는 어르신들의 아들, 딸 세대, 손주 세대입니다. 제발 정치적 의사 결정할 때 아들, 딸인데 좀 물어보시고 손주인데 물어보십시오. 아들, 딸이 벌이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손주를 못 보는 세상을 눈앞에 보시면서 어떻게 어르신들 생각만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손주를 못 보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아들, 딸 취직 안 되는 우리 책임입니다. 막말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책임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 판에 오래 있었잖아요. 저도 책임이 있다. 내 아들 둘도 안 하는 직장이 없어 진짜 먹고 살기 어렵다 보는 내 마음이 참, 내 마음도 그런데 당직 부분은 오죽하겠나, 당사자는 오죽하겠나, 그런 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정치 세력 양당이 되어 있으면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3당, 4당, 5당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의 다양성, 우리 사회 다양성 맞도록 통합신당이 뿌리를 내릴 거다. 그 전제는 저희들도 잘해야 되지만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애정 어린 충고로 좀 손 좀 꼭 잡아 달라.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일은 분명히 계신 위원장 세 분이 답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자꾸 들어서 죄송하고요. 지금부터 분명히 일은 그 세 분이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 분만 더. 구미투데이 정동수 기자입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만 권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를 다음 대권에서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외에 나머지 당들이 합체해서 정권을 교체할 그런 의향이랄까 뜻이랄까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요. 지금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지역구도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동부하고 북부권에서는 중수부권으로, 다시 말하면 구미 이초구나 전남 무진시장 쪽에는 도저히 지금 김관영 시장 도지사님 계시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지금 지역구도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구도를 경상북도부터 지역구도가 잡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컨트롤로 와서 앞으로 바른정당이 나서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음 질문은 당협위원장들에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4년 뒤에 대선에 좌파 우파 단일로 가능하냐 이 말씀이잖아요. 우파 정당 단일로 가능하냐. 아마 통합신당으로 단일화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국민의당 호남파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가 그거 갖다 한국당하고 또 합칠 거 아니냐. 유승민 대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한국당하고 합칠 것 같으면은 이번에 갈 때 다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갔겠노. 그게 답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치는 한번 뚝이 무너지면 이래 쏠립니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 하면 한국당 없어집니다. 경북에만 남아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계신 선배님들, 어르신들, 후배들을 보고 참 답답한 것이 조금만 밖을 봐라. 조금만 밖을 보면은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는 대단한 것 지역이지만은 전국에 많고 많은 시도 중에 하나인데 좀 같이 갈 수 없는가? 분명히 통합은 돼야 되게 통합의 중심은 통합신당이 될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선거에서 동남부, 서부, 북부 지역 구도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재밌는 것은 자유한국당 현역위원, 현역시장이 현재 그 지역을 거점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대로 하면 후보는 동남권에서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현재 후보도 하나입니다. 여기는 김천, 구미 두 분이고 북부는 하나지만은 인구가 너무 적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 단지 현재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출마자가 없고 통합신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에도 공식적으로 출마자가 없어서 당과 당 간의 경쟁 구도는 형성이 안 돼 있지만은 구정 지나고 당이 서로 정비가 되면은 그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용어 쓰지 말자. 지방정부 용어도 쓰지 말자. 경상북도 정도 되면은 외교, 안보, 국방을 제외해놓고는 국가를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경상북도가 옛날의 번영을 다시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후미가 포항이 끌어왔었잖아요. 북부가 그래도 한국의 전통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도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권력의 그늘에서 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싸워서 권력을 쟁취했는데 이 지역은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그늘에 그뒤에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늘에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늘에서 안주했기 때문에 이래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경북 대구 정치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느냐 하면은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정치적으로 사퇴하는 의원이 한둘은 나와야 됩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진영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지만은 어떻게 친박이라 하고 감별사라고 했던 분들 중에 책임지고 원직 사퇴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을까?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투사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고 자랑했던 경북이 기본적인 신의도 못 지킬까? 거기에 다 말씀드릴게요. 탄핵되어가지고 감옥에 가 계신 전직 대통령을 보고 출당을 해라, 출당시켜라? 거기에 대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을까?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요. 전자는 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패론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치인 맞아? 이 지역 지도자가 맞아? 근데 아무도 언론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래 야인을 있으면서 가능하면은 그래 성질 죽이고 그만 이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정치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한둘은 내가 책임진다. 한둘은 1심 재판 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근데 더 답답한 것은
그런 정당에 대해서 지지도가 40% 나오는 이거는 뭡니까 도무지. 거짓말 하고 다음 질문 받으세요. 저는 진짜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저 감정 표출을 해서 죄송합니다. 경상투데이 박은 기자입니다. 유영경 대법사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도 자료를 보면은 4번에 보면은 교통인프라 이렇게 KTX 노선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국어상간 낙동강변 종합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은 유독 그렇게 정책 비전보다 당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장 출마 후보자님께서는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히든카드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박혜근 기자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써서 되었습니다. 먼저 기자님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에 또 출마 선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오시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예상외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또 기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저희들이 구미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먼저 합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님이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보다 당을 먼저 보고 선택하는 그 투표 행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양당 구조하에서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권오을 위원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양당 구도하에서 사실은 정책이나 인물이 유권자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이 당이 좋아서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당이 싫으니까 할 수 없이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 행태, 정치 구도가 지금 지방자치 시행되고 근 30년째 고착화되었습니다. 그 폐해가 현재 국민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한 것이 그런 유권자들의 잘못된 정치 행태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 선언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다시하는 자리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유권자들의 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열심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을 보고 묻지마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역을 위해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당당히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통합신당이 사는 길이 아니고 저희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구미 지역이 발전하고 구미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을 KTX 노선과 또 금호산 낙동강변 개발 프로젝트 이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사실 시민들이 이런 새로운 공약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당이 먼저 어느 당이냐 그게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양당 구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만은 이제 개혁신당 통합신당이 주도가 돼서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또 공약을 가지고 진짜 구미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들 비전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잘못된 선거 문화, 정치 문화 타파에서 깨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분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기 오신 기자님들 우리 개혁신당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공약 정책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르다.
양강 주도하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 참신한 공약, 정책으로 판단받는 그런 문화를 새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내용, 예. 사실 질문 내용을 좀 광범위하게 뿌리셔서 사실은 제가 정책보다 이제 당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요. 지역 현안을 이제 포괄적으로 물으신 것이라면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그런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에 답은 엉뚱한 게 있어요.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남미 지지국장 장혜진입니다. 이 구미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됐든 국민당과 바른정당의 개혁적 통합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윤동정님께서 구미시장으로 참여를 하시는 부분 높이 서서히 변화가 되리라 보고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구미는 다른 것보다 구미가 산업의 가장 힘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환경이라든가 즉 그 환경의 변화 얼마 전에 굉장한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다육신이 많이 배출되고 또 물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물 클러스터 산업의 치수장 부분이 구미하고 연관을 짓기를 했었는데 사실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고 또 다른 것보다 산업 쪽의 부분에서는 대구에 이제 어떤 물 다른 부분을 곧 말씀해 주시고 산업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대기업이라는 이제 어떤 역할의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LG에 혹시 보시면 알다시피 조만한 그런 제품까지도 다른 도시로 이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미에서는 조만한 서민들이 그야말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구미시장님이 되셨을 때를 가정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고 이래서 이제 몇 가지가 되어 있지만 요 두 가지만 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혜진 기자님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취소 문제는 1번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청년들 취업 대책 예. 예. 취소 부분은 사실 이제 구미와 대구 사이 이제 현안으로 발생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넘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이제 위안위처럼 지금도 뚜렷한 해결책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사실은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자고 많이 모은 계기가 구미 지역에 이제 수질이 오염되면서 식수가 오염되니까 자기들 중에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 이러면서 먼저 요구를 한 게 이제 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식수 문제는 순수하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아주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식수가 오염돼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피해를 보려고 했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구미 지역에서 낙동강 수질이 악화됐다. 그래서 뭐 식수원이 오염됐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구미 지역에서는 좀 문제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구미 지역에서는 예전에 페놀 오염 사태나 또 불산 유출 사고 뭐 여러 이제 큰 이제 환경 오염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건은 이미 다 복구가 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수질 관리에 어느 도시보다도 더 열심히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지금 구미 지역의 이제 상수원이나 또 대구에 있는 금호강변의 낙동강 물이 그 수질 등급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 대구 지역 수도가 낙동강 물이 더 오염됐다 이렇게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등급의 식수를 양도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대구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인 그런 생법이 아닌가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미 지역에서는 우선은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미 지역 정치권에서 당판을 불문하고 좀 통일된 의견을 내서 대구 지역에서 주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시설 이전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소원이 구미로 오게 되면은 당장 구미 시민들과 구미에 입주한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타격,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대구 쪽에서 정치권에서 그 취소 이전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구미 지역에서도 시민들과 정치권 힘을 합쳐서 단일된 의견으로 적극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난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업률을 낮추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구미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또 해결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구미산업단지에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대기업 몇 개가 들어오면은 이제 1차 브랜드부터 해서 이렇게 하청업체들이 이제 같이 따라 들어오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쉽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경제가 또 발전하면서 고용 창출은 선순환 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제 기반 자체가 사실은 많이 좀 허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쉽게 이걸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산업 패러다임이 사실 변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라든지 그런 접근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벤처 창업 투자를 유도를 하고 또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장려해서 중소기업이 이제 강소기업으로 발전 도약하면서 많은 이제 고용 창출을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 들어와도 고용은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중소기업과 또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해결한다면 우선은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서 연구개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서비스 산업 쪽으로 이게 관광 문화산업 또 포함된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청년 일자리 창출도 단순히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갈
그걸 감사합니다. 예, 뉴스 1번지 권명식 기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기자들이 싫어하는 걸 골라서 많이 하시는데 질문하는데 답변이 너무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만 더 질문받고 끝내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기자들 무시해도 너무 무시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 지지 합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미를 가장 먼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구미에 가장 먼저 한 만큼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그리고 어떤 경제적 효과를 구미에 줄 것인지 그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자를 지정해 주지 않아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 정부 쪽에서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홍보하기에 급급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생 정치부터 해서 정책을 펴고 또 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오늘 국민의당 논평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논평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메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평하고 싶고, 우리 구미시 바른정당과 우리 국민의당의 통합에 대한 시너지는 굉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실 구미를 늘 걱정하면서, 저도 5대 때 시연을 거치면서 8년 동안 또 제가 야인으로 하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저도 여성기업인 출신으로서 구미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뭘 생각하는지 우리 지금 현재 5공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단가 자체를 우리가 4공단 분양할 때 36만 원 했습니다. 지금은 80 몇만 원 하는데 누가 거돈을 주고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지 간에 저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안 잘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당이 필요하고 한국당이 필요하고 민주당이 필요한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바꿔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정책보다는 민심을 전체해서 정책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시장을 출마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질문을 안 해주셔서 섭섭합니다. 저 사실은 이제 윤영종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따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문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확장성이 있고 또 저보다 더 유능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나가는 것보다는 누구든 나가시는데 힘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고 바른정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든 경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대항을 해야 되고, 구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정말로 일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인들의 힘든 부분을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알 수 있나 모릅니다. 이거 지금 3조 원을 투자를 한다, 13만 원을 정액을 해준다. 그거는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만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김밥집에 들어가서 물어본들, 최저임금을 이만큼 올려놔놓고 사람을 쓰라고 하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조업을 20년 넘게 했지만 이거 월급 주기에 급급하고 세금 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연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조업하는 사람,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이 정책이 바르구나,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하고 뭐하고는 네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국가는 별로 책임져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오늘 정책에 보니까 카드세 카드율을 인하시키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낮추라,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낮추라 마라 하는 권리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최저임금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한과 동시에 저는 일당으로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에 이렇게 뭐 시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전국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기자회견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모자란 거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반영해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뭐 계속 저희들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은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뉴스 번째에 우리 동명식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이 구미에서 첫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또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저희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도시가 바로 구미입니다. 그래서 다 농사를 짓고 있을 때에 여기에 공장을 세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경공업 위주로 된 경공업을 해도 될동 말동인데 중공업을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구미를 경제의 심장으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경제 선진국으로 되어가는 또 가난을 퇴치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구미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 기자회견을 구미에서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중앙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첫 기자회견을 차라리 구미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에 있어서는 저는 성견지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길을 인도할 때는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인들이 보면은 이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우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열심히 공무원이나 아니면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성견지명을 가지시고 우리나라를 가난을 물리치고 경제적으로 또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 이 구미에서 통합 기자회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우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정당이 우리 그 경상북도에 우리 저희 당이 새로 만들어지면은 구미를 일으키지 못하면은 경상북도에 일으키지 못하고 구미를 일으키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첫 통합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생각을 한꺼번에 바꾸기 힘듭니다. 이 지역주의라는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올바른 길로 다시 한번 더 제시하고 올바른 골을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저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번에 통합을 해서 양당 정치의 폐해를 막고 새로운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고 또 바른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또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한테만 질문하는데 우리 국민의당도 차라리 시민의당이나 도민의당을 했으면 질문을 많이 했을 텐데 하여튼 저희들도 하여튼 열심히 도민들이 가장 잘 접근성이 좋고 또 도민들이 자주 찾아오려고 하면은 정말 바른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귀를 열고 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어디에 두느냐는 그는 차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기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가까운데 좀 자주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도당을 구미에 안 갖다 놓겠다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그래 알아도 되겠습니까? 자, 마치기 전에 한 말씀, 사과 말씀 드릴게요. 이 중요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개인 감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언론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감정도 절제하고 또 말도 절제해서 듣는 분들이 거북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 사게 된 상징성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두 분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구, 경북 보수 정치의 상징적 도시는 구미다.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미에서 시작하자. 현재 국민의당은 중도 정당이고 바른정당은 개혁 보수 정당인데 어차피 통합신당은 보수 개혁을 하려면은 그래도 심장이고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구미에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도시의 성격입니다. 구미가 커지면 경북이 커지고 구미가 작아지면 경북은 어쩔 수 없이 작아집니다. 지금 인구는 포항이 제일 많고 도청은 안동에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현대 사회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라면은 기업 도시의 상징성, 고용의 상징성,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구미에서 먼저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정 여과 절제 없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변인을 네네. 네. 경북 도민은 김영기 본부장입니다. 우리 전화올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마음을 했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원장님 공원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 지지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몇 명을 읽어보니까 진짜로 몇 명이 정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대회견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좀 답답하게 전화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이갑선 국민의당 또 중앙당 두 대변인이죠. 지금 이제 위원장이고 또 김경훈 우리 또 구미 열쪽이 또 위원장이고 지금 윤정호 위원장과 지금 자리에 빠졌는데 윤홍정 위원장님은 지난번 한번 벌써 출마의 변을 한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밝힌 바가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통합 지지인데 아직까지 통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첫 스타트가 그리고 포항도 대도시가 있고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구미 어떤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래 하신 거는 참 잘한 겁니다. 이게 잘 됐고 포항에 52만 인구지만 구미는 이제 겨우 이제 42만 한 1,800명 43만 명이라고 그랬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구미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과거 역대 정부에서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 빼놓고는 구미에 큰 덕을 준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가 차라리 여기에 좀 더 대통령들이 다 다녀갔고 여기에 좀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폐해적으로 과거 한나라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런 당이 이 지역의 맹주로서 그냥 이래 폼만 잡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 변화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시면 좋겠고 저도 한때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홍보 부위원장이라는 그런 직함도 달고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고 지금 현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잠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분간할 그것도 못할 정도로 지금 현송열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완전 그냥 막 거창하게 전 세계 이목이 매스컴이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근데 그것도 지금 잘못된 거고 이런 부분을
제3당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잡아보세요. 잡아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기자들은 열심히 기사를 써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 언론에서는 그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제3당 지금 더불어당도 한국당도 제대로 안 봐주고 있는데 지역에서 얼마나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 이갑성 위원장님하고 김경훈 위원장님은 이 지역에 제일 작은 시의원부터 만드세요. 아시겠죠? 우리 윤홍정 위원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자유한국당 전부 다 포박 전부 다 깔아놨잖아요. 지금 현재 현 의원들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유도 그 안장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지역구 의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뭐 김건아 그것도 이제 비례고 이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 타이틀을 들고 올 6월 13일 날 각 지역구로 다 나갑니다. 나가니까 우리 더불어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이제 곧 되겠죠. 그러면은 샅샅이 좋은 사람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후보를 내주시면은 그 중에 누가 돼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거는 고무적으로 생각하시고 여 뒤에 이제 뭐 같이 오신 친구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가늠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구미시의원 22명 중에 그렇게 지역구 20명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바뀌더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기자회견 이걸 뭐 끝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형식 본부장님 좋은 의견, 좋은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저희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열심히 해서 구미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 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직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까? 네. 기자회견 따로 하십시오. 네, 따로. 개인적으로 하세요, 따로. 따로 봐. 자, 저 기념 촬영하고 사무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화하셨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